안녕하세요. 목수 정태석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제재를 마치고 옥천으로 내려와 제실과 함께 지어질 소슬산문과 현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제실의 대문으로 소슬산문을 만들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소슬산문은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권위의 상징인고 하니 소슬산문은 양반들이 말이나 초원 같은 가마를 타고 출입을 했던 문입니다. 따라서 문의 높이가 자연적으로 높아졌고 출입의 편의를 위해서 문지방을 없앤 말 그대로 가운데 문이 솟아있어서 소슬산문입니다. 그래서 제실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엄숙한 장소인데 소슬산문은 예에 어긋나는 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양반들의 집에 있던 대문은 소슬산문이 아니라 소슬대문인 것이죠. 이 둘의 차이점은 소슬대문은 보통의 대문과 마찬가지로 행랑채에 지어지게 되는데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은 지붕을 가진 대문이고 소슬산문은 말 그대로 한 칸의 엇칸과 양쪽에 협칸을 가진 세 개의 문이 있는 대문입니다. 이 소슬산문은 사당과 제실에 지어지는 대문이라고 합니다. 천장이 높은 가운데 칸, 즉 어칸은 혼이 드나드는 신문이고 동입서출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 서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동입서출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방위관은 현재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위와 그 개념이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도면을 보면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가 있는데 이는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마주보고 우측으로 가서 본 것이 우측면도가 되는 것이고 좌측으로 가서 본 것이 좌측면도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집의 주체자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교적 방위관이 적용된 우리 한옥을 보면 우리가 알던 이 일반적인 방위관과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남향이다 함은 내가 거실에 앉아서 바라보는 곳이 남쪽이고 등 뒤가 북쪽,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죠. 즉, 집의 주체자가 그 집의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니 제가 아까 언급했던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 서쪽의 문으로 나오는 것이다 는 잘못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와 서쪽으로 나간다가 알맞은 표현이죠. 이번 제실의 경우에는 제실의 주인, 즉 주체자가 그 문중의 선조이니 제사를 지내러 오는 후손들이 동쪽으로 들어와 서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좀 멀리 왔지만 이처럼 방위관을 통해서 어디를 보던 우리는 우리가 그 주체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주체자가 되어 우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의 눈치 혹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동쪽으로 들어와 서쪽으로 나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는 자연의 섭리를 따른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듯 인사 또한 동쪽으로 들어와 안의 일을 시작하고 서쪽으로 나감으로써 안의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문이 입문으로 서문을 출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옥은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지 않고 바르게 지어졌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더욱 그 안에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소설산문에 들어가는 세로사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근 보름감 침묵하면서 기억이 제일 남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살에 관련된 이야기도 살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